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볼까요? 오늘은 마음의 중심을 이제 갖고 생활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저울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기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틀립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것도 있고 체력도 있고 그다음에 집중력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결국은 모든 어떤 내면의 그런 카르마나 어떤 모든 것이 다 어 뭉뚱그려져서 결국 자기의 그릇의 크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즉 나의 상태를 무시하고 바깥에서 뭔가를 너무 과도하게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에 깨트리는 것이죠. 아니면 찢어 버린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면의 저항이 느껴지는 거죠. '아 이건 너무 못하겠다. 하기 싫다. 너무 괴롭다. 이것까지 해야 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그릇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릇이 찢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나를 확장치고 나의 능력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이제 뭐랄까, 우리 나이대에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인제 암에 걸리거나 인제 심장병에 걸리거나 혈압이 올라와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아버지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 아버지가 딸내미가 갑자기 뭐야? 어 성전환 수술을 해 가지고 아들이 되어서 나타났다. 그때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자식이.' 하면서 인제 죽는 것이죠 바로. 죽을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결국은 내 안에 있었던 거 아니냐. 내 중심은 바깥에 있었다. 그래 가지고 딸내미의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인 마냥 이게 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올라서 딱 죽는 것이죠. 그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죽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잘 안 죽지만 혈압 올라서 심장마비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계통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금방 죽어버려요, 사람이란 게 약합니다. 근데 자기 몸을 생각을 안 해, 사람이.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 성전환 수술해서 좀 박히면 좀 어때요, 또. 그것도 나름대로 인생이지. 그걸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도 딸 자식이 있지만 요즘 세상에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동거도 못 하지만 여기 뭐 요새는 다 동거하고, 여기 유럽은 무조건 동거지 도대체 결혼을 누가 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 유럽이라는 세상, 특히 스웨덴이라는 뭐야,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한 이런 나라에서 당연히 그냥 동거하고 마는 거지.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죠? 결혼한 이 사람이 별로 없죠. 다 삼보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삼보가 같이 산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사는 거지 그냥 동거 한마디로. 삼보가 동거라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 법적 지위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러한, 물론 재산 분할만 하지 않고, 그죠? 재산 분할이 큰 이제 뭐랄까, 무서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제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에 남자들이 재산 분할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많지만 여기서는 여자들이 돈 더 잘 버니까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얘기가 갑자기 3000%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내 마음에 항상 그 중심이 있어서 어 내가 이제 나이도 중년이 되었고 이제 내 몸을 좀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도 좀 살피고. 어떻게 남의 얘기를 다 들어 줍니까 이제. 어 저도 예를 들면은 어제도 그랬지만
일하는 시간은 최대한 친절하게 하죠. 그러나 제가 점심시간인데 누가 와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는 "아 싫다." 그러지.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고 뭐 남한테 친절을 베풀고 뭐 동료 간에 잘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도와주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걸 그냥 그대로 둡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지. 내가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자식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거는 진짜 뭐랄까 자기가 무슨 슈퍼맨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인간은 뭐야 젊었을 때는 이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 도를 닦기 위해서 뭐야 엄청난 수련을 했고 매일 울었습니다. 하루 10년 이상을 하루라도 울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나의 이상을 향해서 음 저는 그때 인제 선교사였으니까 돈도 한 푼도 없는데 항상 사람들을 먹이고 오는 교회 오는 사람들을 매일 불러 가지고 먹이고 또 뭐야 그다음에 항상 전도하러 나가고 성격이 내성적인데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전도하고 그렇게 힘든 모든 그걸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강가에 가서 매일 울었어요.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지. 마음이 찢어지니까 너무 괴로워서. 근데 뭐야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는 30 대였으니까. 근데 지금 뭐야 50 대. 지금은 못 해. 지금 못 해.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해. 남을 위해서만 살 수가 있어 사람이. 교회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제 했지 그때는. 근데 지금 인제 50이 됐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매일 울고 살아 사람이. 그때는 체력이 좋았으니까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야 내 마음에 신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을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인제 말하자면 우주와 연결을 경험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삶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서는 사람이 그걸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뭐야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뭐야 결국은 신을 진짜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랄까 사역 자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별로 잘 안 됐는데 그냥 조그맣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통 가운데에서 살고 싶어서 우주 의식을 만나게 된 어떤 그런 다른 차원의 어떤 좋은 점은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어쨌든 하여간 그러면서도 그 우주 의식을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거를 녹여버리고 지나갔던 어떤 젊은 날의 그때 젊은 날 지금은 뭐야 인제 직장 일 하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맨날 골골대고 저희 직장 일이 또 쉽지가 않아.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야 꾀를 부려야지. 이제는 좀 가다가도 쉬고 10분 일하고 5분 쉬고 하여간 뭔가 이렇게 몸이 인제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선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내 나름대로 이제 뭐야 길을 찾아서 결국 뭐야 오늘 바로 이 순간만 사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어.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노인들 보세요. 미래를 위해 살 수 있나?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거를. 완전히 노인이 되기 전에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마음 공부 기초반의 일환으로서 제가 이게 무슨 아무나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더 이제는 뭐랄까 이미 하고 있는 그거를 밸런스를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이거를 이제는 좀 의식적으로 해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를 맞춰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전거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미래의 문제가 아니야.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웬만큼 만족하게
절대적 행복이야 당연히 누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버틸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뭐냐, 이제 나로 바깥이 아니라 나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내 몸과 마음을 이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깥도 바라보고, 이것도 밸런스가 중요한 거야. 바깥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내 내면을 바라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시시각각으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알아차림인 거야.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게. 바깥도 알아차리고 안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동시에. 왜냐면 사람이 바깥만 알아차리면 뭐야? 내 마음의 고통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하다가 그러면서 길에서 객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몸과 마음이 견디를 못하니까 암에 걸려버려요, 사람이. 바깥만 바라보면. 내 새끼, 내 자식, 내 직업, 나의 삶의 위치, 재산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을 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몸으로 나타나서 결국 뭐야? 천재들, 특히 천재들 같이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천재들은 왜 천재냐면 하나에 집중을 하니까.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 미술, 거기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거 같은 사람은 자기 손가락을 막 태우고 몸에 상처를 입혀가면서도 계속 미술을 그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오로지 예술이라는 어떤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추구했기 때문에 천재로 불렸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50을 넘기지 못해요. 천재는 다 단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사들의 양생법과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업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바로 30세에 죽어버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천재가 30세 넘기면 천재라고 보통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고 막 그런 거에 미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부분의 부자들은 뭐야? 가정이 파탄이 나죠. 뭐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고. 그런 밸런스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자는 뭐야? 보통은 자기 안사람을 단속을 못하죠. 하여간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지금 어느 정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죠. 누구나 그냥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안으로 한 절반 정도는 돌려서 내 마음과 내 몸을 알아차리고 이제 내 몸을 단속을 좀 해주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몸과 마음의 단속을.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너무 힘들면은 그때는 좀 쉬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 일을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중간중간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마시든가, 추울 때는 뜨거운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밖이 추운데 뜨거운 물을 좀 먹어야지. 밖이 뜨거운 찬물도 좀 먹어야지. 그래야 몸이 좀 식히고, 몸이 따뜻해지고 뭔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그 마음 공부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 보통 대부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음 공부를 마치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미쳐버리는 것도 머리가. 왜냐면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 체력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진짜 뭐를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남들이 좋다니까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진짜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왜냐면 진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냥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무슨 대단한 뭐가 아니라 그냥 양생법으로서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너무 막 들이파면 안 돼. 그럴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 식으로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등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으니까 이쪽 영적 세계에서는 성공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가 있다면 그 밸런스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결국 나의 마음에 물어본다.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그래도 살면서 약간 집중을 하고 있으면 바깥도 일을 하면서 바깥도 보지만 안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마음에 불편하면 바로 탁 하고 내가 알아차려져. 옛날에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마음이 이제 불편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노."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너무 내가 미안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 도와주겠네요. 그렇게까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막 무례하게 대한다든가 그러면 최소한 뭐야 싸우는 것도 피곤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안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슬쩍 무시하고 도망간다거나 저는 그런 일도 많아요 그냥. 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뭐 친절하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친절해야 된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믿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누구한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게.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뭐야 생존 전략 같은 건데 사람에게 지금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대하면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지 뭐 같이 뭐 엄청 뭐 그거 얘기를 들어 주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멍청하게 내가 이러고 있으면 누가 막 농담을 하면서 난 놀리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또 사라져요. 또 미안한데 나중에 또 뭐 차라도 한 잔 사 주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러고 있냐."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고 순간순간마다 말하자면 자전거를 타듯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미래는 중요한 게 아니야. 미래 이게 나이가 50을 먹고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그거는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거는 살 수가 없어 그렇게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게만 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편안하면 된다 이거야. 그게 굉장한 결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미래도 그러니까 뭐냐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쪼끔만 생각하는 거지 많이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이제 과거 같은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는 완전히 그냥 의미가 없어. 거기서 그 기억에서 지혜를 뽑아 먹고 그거 외에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밸런스를 잡는 거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그냥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편안하면 된다. 너무 마음에 고생을 시키지 말자 이제 내 마음에. 내 몸에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마음고생 시키면 몸에 암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모든 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70%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그러니까 자기의 한도 내에서 그래도 내가 잠을 잘 못 자면 그래도 쪼금이라도 잠을 자고 더 자려고 하고 예를 들면 낮에도 좀 쉬는 식으로 하고 해야지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 나는 뭐 이상을 가지고 자꾸 이상의 나의 몸의 상태를 막 맞춰 가지고 자식도 뭐 잘 키워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자식이 인제 나이가 들었으면 인제 다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러다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살아 있어야 그래도 자식이 나한테 뭔가 기댈 수도 있고 가끔 힘들면 돈이라도 붙여 주고 하지. 내가 죽어 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이미 망가져 버렸으면 그렇게 살아서 남자들은 보통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마음이 망가져요. 남자들은 진짜 무식해서 자기의 내면의 감정을 해소할 줄도 모르고 남자는 원래 병약한 동물이에요 원래가. 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하고 논리가 뭐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왜냐면 자기 몸도 망가지는 거 자기 마음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막 가족을 위해서 뭐 일을 한다 어쩐다. 그런 데서 가족들이 그걸 좋아할 것 같아? 뭐 좋아는 좀 하겠지. 근데 그것도 이제 정년퇴직 해 봐. 그러고 나면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원래. 그게 당연한 거고 인생의 순리. 남자는 65세 넘어가면 버려지는 것. 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자본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보통 이제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남자라는 인간은 뭐야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 죽도록 일만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승질 내고 이렇게만 많이 했단 말이야. 요샌 근데 그것도 못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에는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 60, 70돼 가지고 속에 있는 그거를 인제 자기가 스스로 해결 못 하니까 마음이 이미 망가져서
꼰대짓 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집에서 누가 좋아해 그러면? 아무도 상대 안 해주지 당연히. 폭탄을 뭐 피해야지. 그럼 폭탄을 어떻게 안 피해? 그러니까 남자는 폭탄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여자들도 뭐 다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여간 남자들이 보통 빨리 죽으니까 남자 혼자 사는 남자 67세에 죽으니까 평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할 건 술 마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야 삶의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너무 어떤 자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막 너무나 이제 말하자면 상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통. 그런 건 이제 도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이제 도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황이 너무 중요한 거. 이건 말이 안 돼. 도사는 뭐냐? 자기 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내면에서 뭐야? 힘들어 하는데 왜 상황을 생각해? 이 상황이 옛날에는 뭐야? 100%였다면 이제 뭐야? 상황은 30%, 20%로 줄이고 마음을 바라보는 빈도수와 주의 집중을 더 늘려야 된다.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거예요. 마음만 알아차리지 말고 몸도 알아차리고, 왜냐면 몸도 쉬어줘야 돼. 몸이 항상 이렇게 고되고 막 이런 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불안한 채로 조급하게 일을 하면 몸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어떤 조급함이라는 건 뭐냐? 어떤 시간 관념에 쫓겨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완벽주의에서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테 잘 보이고 뭐야 이거 직장도 안 잘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뭐야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조급해지면 뭐야 사실은 일의 능률도 잘 오르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뭐야 몸에 타격을 입어 가지고 굉장한 어떤 몸에서 독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혈압이 올라가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곤해지고, 그럼 아 왜 이렇게 피곤해?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항상 멈춰야 돼. 절제를 해야 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상태를 봐 가지고 너무 조급해 지금 이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을. 일은 그냥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땐 어떻게 해요?" 하는 대한 대답은 바로 뭐야? 내 마음에 지금 이러한 수련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뭐야 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한 가지야. 바깥도 보지만 안도 항상 느끼고 있어라. 주의 집중을 뭐야 한 곳에 집중하면 사람이 뭐야 피곤하게 돼. 에너지는 한 곳에 모이면 안 돼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들이파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알아차린다고 해서 만일에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그냥 그것만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에 불이 타서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항상 주의 집중은 뭐냐면 넓게, 그걸 요새 흔히 뭐 오픈 포커스라고 하는데, 주의 집중을 너무 그렇게 내 마음에만 둬서 또 안 돼. 그게 100%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나는 뭐야? 화병으로 죽어요, 마음 공부하다가. 알아차리는 건 항상 슬쩍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차린 듯 말 듯 하다가 아주 레이더를, 그러니까 알아차리니까 레이더라고 그랬죠.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레이더가 펼쳐져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렇게 전체 바깥과 이 내면, 마음과 몸과 이런 모든 것을 약간 뿌옇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눈을 이렇게 반쯤 뜬 것처럼, 이렇게. 눈을 반쯤 뜬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힘이 거의 안 드는 거죠. 처음에 힘든데 나중에는 뭐야? 자동이 돼 버려, 그게. 자동이 인제 한 얼마쯤 하면 그게 자동이 돼. 그럼 뭐야? 이제는 그 신경을 안 써도 마음속에 뭐가 불편하다 그러면 마음이 탁 하고 올라올 때, 그거를 옛날에는 너무 바깥에만 신경 쓰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알아차려서 '이제 스톱해야 된다.' 이 사람하고 지금 예를 들면 누가 뭐 어디 가자고 그래요. 뭐 쇼핑하러 가자고 그래. 그러면 내가 딱 할 때 마음에 느껴. 이거는 무리야. 그러면 '아이 다음에 가자.' 그리고 '안녕.' 그러고 가 버리는 거지. 일일이 막 설명하고 피곤하니까 뭘 설명을 해. 그냥 오늘은 내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지. 약간 거짓말을 해서 "오늘은 내가 뭐 사위를 만나러 가는 날이야. 다음에 가자. 안녕." 친구도 이것도 어
그것도 뭐 또 뭐야 진짜 친한 친구랑 사귀어야지. 뭐 이렇게 다 모든 친구들은 다 잘해 줄 수도 없는 거지 말하자면. 사람마다 딱 어디 가자면 다 따라가는 사람은 바보야 바보. 완전한 바보지. 자기 몸 축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친구가 주변에 남아 있는지 나중에 보세요. 아무도 없어 어차피. 그런 친구들은. 그래 안 가도 그냥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친절하게 그냥 "그래 그러면 또 다음에 보자." 하면서 이렇게 뭐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고 그런 친구가 친구지 이거는 뭐 막 가자고 그러고 안 가면 삐지고 막 이런 친구랑은 당장 헤어져야지. 그거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돼 그런 사람하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얼마 못 가서 헤어질 게 뻔하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요. 친구도 가려서 만나야지. 그죠? 모든 게 다 밸런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를 얘기를 장황하게 했지만 결국은 그러한 이것이 하나의 뭐랄까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인제 돛 닦는 어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자면 남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야.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궤변 같지만 사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뭐냐?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살았던 거였어요 그동안. 나의 생존을 위한 거지 누구 남을 진짜로 위해 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게 머릿속에서 장난이야 전부. 그 카르마의 장난인데 이제 그거 그만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란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또 너무 남을 위해 살지도 말란 얘기고 그 밸런스를 맞춰야 돼. 남을 위해서도 내가 힘이 나면 좀 해 주고 힘도 없는데 뭘 남을 위해서 그러면 전화하다가도 "아 피곤해. 그만 끊자." 이렇게 딱 끊어 버려야지 계속 얘기를 왜 해. 피곤하면 "야 끊냐." 이거 끊어 버리고. 이렇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공평하게 남도 위해 살고 나도 위해 살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도 이제 챙기고 남과 사이관계를 떠나서 나의 체력이나 이런 거 나의 마음의 편안함 이런 것도 챙기고 마치 이 순간에만 바로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게 자전거라는 건 미래를 위해 타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건 지금을 타는 거잖아요. 지금 내 삶의 조정을 맞추면 그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그때 삶과의 조화가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묘한 그러한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지. 어떨 때 그렇게 되냐면 내가 밸런스를 맞추고 오려고 하는데 몸도 안 따라주고 사람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 그럴 때 가끔. 그럴 때 그거를 이 삶이 해결해 주는 순간이 와요. 음. 즉 삶이 나를 위해서 끌어당겨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 중심을 맞추려고 하니까 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도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 왜냐면 중심을 맞추려는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나 중심을 맞추려는 사람에게는 뭐야? 삶의 그러한 기적들이 더 이상 기적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아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넘어갔네. 희한하다. 어떻게 넘어갔지?'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또 넘어가.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해결이 돼 자꾸. 중심을 맞추려는 내 마음속에서. 나는 그냥 있었을 뿐인데 그러면서 물론 여기는 인제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 결국 이 길이 끝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뭐냐면 우주의식과 개체의식이 이제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 자꾸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러한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중심을 맞추고 싶다.' 그 우주의식에게 신호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나는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놔두지 않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꾸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뭐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 그죠? 그럴 때 뭐야? 마음에 그런 어떤 염원을 가지고 우주의식과 나와의 연결을 자꾸 느끼려고 노력을 해 보는 거지.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그 돛다는 게 쉽겠어요? 그게 거짓말이지. 갑자기 뭐가 된다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든지 뭐 이렇게 노력 안 하고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뭘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막 얘기를 해 주죠. 그런 거는 도움은 되는데
실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게 된다 이런 건 없어. 그런 게 아니야. 삶이란 건 뭐냐? 미묘한 거야. 원래는 뭐냐? 이 삶이 나거든요. 이 내가 살고 있는 우주가 나예요. 왜냐면 우주 의식이란 게 있어요. 우주가 말하자면 사람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막 이런 거야. 우주에도 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에게도 의식이 있고.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개체 의식과 우주 전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우주에 있는 그 우주 의식이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바로 이 도의 끝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하나야. 하나면 어떻게 되냐? 그다음부터 삶이 여여하게 흐르고 내가 중심을 맞추려는 이 삶의 중심을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서 이게 넘어지려고 해도 이 삶이 이 중심을 맞춰서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이제부터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내 삶에 올 때 그때 그게 모든 것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는 뭐야?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수천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런 모든 얘기를 다 무시해 버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필요하긴 해. 뭐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많이 있어. 그러면 뭐냐? 나는 그거야. 삶 속에 살면서 실제로 이 우주를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시작은 뭐야? 결국은 내가 몸과 마음의 중심을 맞추고 그리고 타인과의 삶에서도 중심을 맞춰서 더 이상 내가 타인보다 중요하고 타인이 나보다 중요하고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치우침을 이제 나중에 점점 하다 보면은 버려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랄까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돌아가고 나는 그 중에서 그냥 단지 자전거를 넘어지지만 않게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내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야? 우주의식과 하나가 돼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도 중심이 찾아지는 그러한 길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질 수가 있는 거야. 계속 뭐야? 삶을 관찰하고 또 그러한 삶을 원해야 되는 거야. 그거면 좋게. 더 이상 뭐 특별히 뭐가 없어요. 물론 거기서 아주 그런 어떤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의 힘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요구가 돼요. 그게 넘어가는 길이야. 그게 넘어가는 길이야. 죽음이 와도 나는 뭐야? 죽음이 올지라도 난 이 중심을 놓지 않고 있는 거야. 내 앞에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거를 끊임없이 염원하면서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내 힘이 그 순간에 그게 달았는데도 내가 최대한도로 정말 뭐랄까 끝없는 사랑과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우주의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나니까 진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거를 다가간데도 내 힘이 모자랄 때 그때 하늘에서 이 힘이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나를 올려주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 처음으로 그게 날카로운 첫 키스요. 그 첫 컨택인 거예요. 우주의식과의 합일. 내 힘이 다한 그 순간에만 찾아오는 우주의 도움이 있어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내 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 마음도 내가 아니고 그냥 나는 나의 행동을 내 행동을 전혀 이제 절대 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야. 그래도 무슨 하루 종일 무슨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난리를 쳐도 집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주가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주에서 맡기고 그냥 편하게 잠을 자는 그러한 단계에 온다. 나중에. 쉽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몇몇만 될 거야.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멘트가 올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의 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극에 다다른 사람만. 어떻게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 근데 이렇게 자기가 계속 그만해야겠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봤자 지루하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